이진숙 씨의 현재 모습은 성형 후의 얼굴인지 아니면 진하게 메이크업을 한 얼굴인지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과거의 모습의 그 사진들을 좀 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평범한 여자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이죠. 좋게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활동력에서 정말로 왕성한 활동을 보일 사회적 여성의 관상이고 남성적인 얼굴의 관상이지만 명예와 관직에 대단히 집착이 많은 삿된 마음에 매우 심각한 고집쟁이자 삐뚤어진 마음의 이기주의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열린 청문회에서 이진숙 씨는 실실 비웃으며 쪼개는 모습. 청문회장 사람들은 다들 뒷목 잡고서 기절 초풍 중인데 이 여자가 재밌지? 라면서 그렇게 재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염장 지르는 저딴 행위는 윤과 동일한 사이코패스나 다름없는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진숙 씨의 관상의 특징 중 장점은요. 왕성한 사회활동적인 여성의 특징이 뚜렷한 남성형 관상인 반면에 단점은 가정적인 면이 부족한 일적 중독에 가까운 관상. 관직과 명예에 대한 탐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집념과 집착으로 이어지는 사람. 기본 상식과 감성이 무뎌서 독하면서도 반골의 기질까지 갖춘 삐딱한 마음과 생각의 고집불통 이기주의 관상이라는 것입니다. 음흉한 관상이고요. 이 부분은 이진숙 씨의 눈과 광대뼈 그리고 턱에서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진숙 씨는 피부가 원래 하얀 톤이 아닌 약간 갈색 톤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자의 피부는 말이죠. 권력이라는 그런 광고 카피까지 있을 정도로 여자의 피부는 심성과 타고난 그 복과 귀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품격의 바로미터입니다. 극우 성향의 거짓말과 지나친 이기적 행보를 보여 주변 사람들이 민폐를 끼치는 이진숙 씨는 그 속마음과 품격 자체가 결코 높은 여자가 아닙니다. 관직에 대한 욕심과 오직 나만의 이기심에 집착하면서 남이야 어찌됐든 말든 내가 알바라는 식을 넘어서 남을 하나의 이용의 도구로서 자신의 사리사욕에 아무런 그런 사람들과의 공감대와 이 감정의 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악바리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진숙 씨는 오늘 가까운 전생에 욕심이 지나쳐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배신자의 남자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물론 피부가 무조건 하얘야만이 귀격인 법은 아닙니다. 간혹 피부톤이 까무잡잡하더라도 귀격인 품격을 보이는 수준 높은 여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부의 윤기가 맑고 밝아야 합니다. 타고난 피부톤이 하얗지 않더라도 그 윤기가 맑고 밝은 여성들은 단연 귀격입니다. 반면에 진흙처럼 윤기가 없이 탁한 톤이 띄는 여자는요. 운때가 좋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재의 그 표상입니다. 타고난 하얀 피부에 기미, 주근깨, 점, 사마귀, 곰보, 흉터, 상처 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윤기마저 맑고 밝다면은 이런 여자는 정말로 최고의 귀격인 여자로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현재 청문회에서는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이 단발머리 스타일과 흰색 피부톤의 화장과 메이크업을 하고서 보다 여성스러움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나왔는데 이 여자의 성형적 모습은 솔직히 여자라고 하기에는 여성답지 않는 남성적인 스타일이면서 또한 억센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솔직히 못생겼어요. 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얻기가, 인기를 얻기가 어려운 여성으로서 매력이 거의 없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노안의 얼굴을 띠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더더욱 매력이 없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나이 대비 늙어 보이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50세 이후부터 특히 60 환갑 이후부터 여자분들이
자기의 모습이 어려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보톡스하고 주름 피며 성형하는 이런 행위들. 제가 한 3년 전에 관상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연의 순환과 흐름의 법칙을 역행하는 어리석은 행위로서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노인이 어려 보이도록 하는 행위들은요, 자신의 운을 깎아먹고 온갖 추문이나 구설수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주얼리 명신이 지금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60대 초반인 이진숙 씨 모두 본래 그 심성이 악하고 못되고 삐뚤어진 심성인데,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어려 보이도록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면은,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선하지 못한 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서 잠깐은 인기와 그 명예와 뭐 돈을 얻더라도 그것은 절대 오래 못 가고, 이것이 오히려 악한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돼서 이 사람들의 못된 심성이 더더욱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결코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씨도 박근혜 씨도 가수 현미 등등 이렇게 노인 60대에 들어서 자신의 나이를 어려 보이게끔 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운을 깎아먹어서 말년에 갈수록 구설과 그 추문과 형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운의 추락을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피부의 상태는요, 선천적인 자신의 복의 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은 결국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거나 부처님이 가피로서 내려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바른 철학과 그리고 십선행을 통해서 복덕과 지혜를 나날이 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피부도 자연스럽게 1억 원의 그 피부 미용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장기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여튼 이진숙 씨는 결코 품격이 높은 여자가 아님이 이 피부에서 그리고 얼굴 외형 스타일에서도 이렇게 드러나 보입니다. 눈썹과 눈 사이가 그 높이가 높죠. 눈썹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 부위를 전태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썹이 눈보다도 위로 많이 높이 상승해서 올라간 이런 눈썹을 궁명성이라고 합니다. 이진숙 씨는 전태궁이 높은 것으로 봐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세상에 높이 드러나 있는 그런 타고난 명을 지닌 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진숙 씨는 이마가 수직으로 서 있는데요. 즉 남성적인 이마를 가지고 있는 사회 활동적인 여자인 만큼 높은 관직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남다르고, 여성적인 감성적 생각이 아닌 남성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여자라고 보여집니다. 90년대 초 MBC 제작 중에 91년 걸프전에서 국내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로서 전쟁 현장을 취재해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진숙 씨의 나이가 만 29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궁에 해당되는 나이는요, 저 눈썹에 해당되는 나이는 31세서부터 34세까지니까 걸프전 91년 다음 해부터 이진숙 씨는 많은 명성과 인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세상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여자인데, 마음이 그 근본 심성이 좋지 못해서 그것이 오히려 추문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현재 청문회의 모습에서는 화장 때문인지 성형 때문인지 메이크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눈두덩이 위아래가 과거 사진보다는 많이 좁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간이 넓죠. 학식과 지식에 대한 밝은 해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씨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관상적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저 삼배간의 눈, 긴 눈,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저 눈인데 특히 300안의 긴 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이 이진숙 씨의 눈은 사람들에게 결코 선하다거나 또는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없게끔 하는 300안의 눈입니다. 300안의 눈은 관상학에서 매우 꺼리는 좋지 않은 눈으로 보여지는데 심성이 아주 독하거나 호전적이면서도 난폭하고 또한 집요하면서도 절대로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심, 야욕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눈의 아래쪽에 흰 자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이 악독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형벌을 받는 과보를 치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팔자가 드셉니다. 참고로 300안 중에서는 귀격인 사람들에 있어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방시혁 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옆으로 길게 생기거나 또는 길상의 눈에서 300안의 눈이 그러하죠. 그런데 어릴 적부터 300안을 띠는 자들, 그러니까 주얼리 명신이의 옛날 학창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사진처럼 이런 300안을 일찍이 띠는 자의 특징은요, 타고난 성품 자체가 결코 선하지 않는 특징으로 그 아주 집요한 야욕으로서 그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를 반드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 집착의 투쟁심까지 대단한 그 여자의 관상, 300안을 지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호전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절대로 남한테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300안이 두드러진 사람들은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사고를 반드시 치기에, 그래서 형살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씨는 과거에는요, 이 쌍꺼풀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는 감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적인 면에서는 맺고 끊는 확고한 면을 보여주지만은 가정적이거나 여성으로서는 매력이 많이 부족한 여자. 그리고 이진숙 씨는 평소 눈이 좌우로 깁니다. 쌍꺼풀이 없는 눈에 좌우로 긴 눈을 가졌다면은 감정이 무딘 여자, 단순한 사고를 가진 여자,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여자, 자신의 생각을 어필할 때에 그것이 세련되게 느껴지지 않고 둔탁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덕을 쌓기에는 다소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여자라고 보여집니다. 자, 툭 튀어나온 광대뼈, 주변 그런 이 태양이나 또는 조도, 그 조명 조도에 의해서 그림자가 들이어 크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광대가 아주 두드러진 건 아니지만, 아주 심하게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두드러진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광대가 오른쪽보다도 살짝 발달되어 보입니다. 만약 이보다도 더 큰 광대를 보인다면 이진숙 씨는 분명 이혼을 최소 한 번이나 두 번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광대가 두드러지면요, 이는 양기가 매우 센 여자이기에 남자와의 궁합과 대화와 소통이 결코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주변 남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남편과 심지어 시어머니와 남편 집안까지도 이겨먹으려고 들이대는 기가 센 성향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상학의 고서에서는 그 광대뼈가 심한 여자는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하는 과부팔자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남편이 있다라고 검색되는데, 이런 광대를 가진 여자는 남편과의 금술이 좋다라고 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광대가 여성을 상징하는 오른쪽 부분보다도 좀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점과, 그리고 다행히도 이진숙 씨는 귀가 뒤집힌 귀가 아닌 것 같기에 이진숙 씨의 남편은 이진숙 씨보다도 강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는 강한 면을 보이더라도 남편 앞에서는 그 강한 면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가정생활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여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이진숙 씨는 광대를 보더라도 기계와 뚝심이 있는 사회적인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90년대 초 걸프전 때 국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중동까지 날아가 취재를 한 활동력을 왕성히 보여줬던 것이죠.
보통 전쟁터에서는요, 총알 소리뿐만 아니라 고폭탄 소리 그 이상의 그 충격파가 여기저기 들리기에 인간의 그 공포와 두려움을 훨씬 더 뛰어넘는 환경과 심리전이 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외상 진단이라고 하나요? 전쟁 후유증 있죠? 그것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포탄 소리 정말로 남자들이 들어도 가슴이 아주 덜컹 내려앉고 큰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소리인데, 그러한 전쟁의 현장, 자신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서 남자도 하기 힘든 그런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여자가 직접 그 안에 중심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당시의 걸프전을 생생하게 국내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업적은 일반 남자들도 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당시 후대의 많은 기자들과 사회 진출, 특히 기자 진출을 꿈꾸는 많은 여성들에게 큰 희망과 그 모델과 길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진숙 씨입니다. 저 광대의 힘만으로도 이진숙 씨는 그 누구에게 절대로 지는 여자가 아니고 역경을 강하게 돌파해낼 수 있는 강한 그 뚝심과 기계가 있는 여자입니다. 해서 현재 청문회에서 이 여자는 계속 거짓말을 뻔뻔하게 우겨대면서 뻗팅기는 중인데,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뒷목 잡고서 이 여자의 너무나도 뻔뻔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비웃는 그런 행위에 어처구니 없어하고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죠. 참고로 기자 출신들은요, 기가 센 여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상사나 사수들에게 그렇게 기가 세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욕설까지도 교육받는다고 하죠. 취재 현장에서 거친 남자들의 그 욕설과 그리고 힘이 세고 그리고 자신이 불리하고 걸프전처럼 자신의 생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에서도 기자의 사명을 가지고서 그 현장과 부딪히고 또 현장 중심에서 바로 서서 그 진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의 그 두려움을 강하게 견뎌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수들이 엄청나게 단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빡세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기자로서의 강한 사명과 뚝심 및 의지가 강한 여자들, 그런 여자들만 이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기자로서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MBC에서 제일 유명한 여기자는 걸프전을 취재한 이진숙 씨 외에도 93년도 지조파 사건과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취재했던 현재 윤회 뻐꾸기로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는 김은혜 씨가 있습니다. 임전무태, 남에게 밀리지 않는 강한 투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